네,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트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테크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아트 플러스 재테크에서 미술 작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개념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아트테크 열풍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술 작품으로 재테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자, 과거에 오랜 역사 동안 미술 작품은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지 모네라든지 마네라든지 아니면 피카소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유명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명품 매장 같은 데 가시면 여러 가지 명품 백, 샤넬이라든지 기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재테크 하신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품 백들도 그냥 나오는 시리즈 말고 전 세계에 20개 한정이다, 5개 한정이다 하면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리미티드,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하나입니다. 물론 사진, 판화, 조각 같은 경우에는 에디션으로 해서 몇 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워나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피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연예인이 유명해지면 그 연예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작가가 유명해지면 그 작가의 작품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트테크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내가 실질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즐겼는데 이 작가의 가치가, 작품의 가치가 상승해서 나중에 수익까지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작품 가격이라는 게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빠르게 변동되지 않고 이 작품을 다시 리세일을 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구조를 갖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가의 작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 이유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작가를 프로모션하고 있는 갤러리는 어딘지,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작가를 프로모션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전시했는지, 이런 경력사항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CV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비타라 그래서 작가의 경력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젊은 작가, 중견 작가, 그리고 어느 정도 블루칩이라고 하고 있는 유명 작가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이 당연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작품을 구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작가가 유명하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라든지 이런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잘 거래가 되고 그리고 전시가 되는 작가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신인 작가 중에 뜰 작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가가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포인트가 가장 주요한 요건인데, 이거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유행을 따라가는 작가냐, 아니면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꾸준하게 디벨롭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 중에 뭐가 딱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작가의 경력사항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갤러리, 아니면 조금 더 유명한 미술관에서의 전시가 점점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작가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작가라고 하면 이 젊은 작가의 작품이 갑작스럽게 옥션에 나온다든지 아트페어에 수십 군데 나온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이미지를 처음엔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작가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작가에 대한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으면 조금 더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있는데 유명한 미술관에서 이 작가의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작가가 미술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그리고 연구를 했을 때 그런 학문적으로도 무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전시가 진행이 될 때는 미술 시장에서도 역으로 그래, 이 작가가 그런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미술사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가치를 시장에서 가격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어떠한 이슈들이 있어서 유명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의해서 팬층이 생기거나 유명해졌다,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SNS로 유명해져서 작가에 대한 팬층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기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읽어보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미술 전문 뉴스 채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미술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는 것을 아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기사화시켜서 아니면 뭔가 통계화시켜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보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의미의 시장이고요. 그 안에 세세적으로 요즘엔 팝아트가 유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러스트적인 유행한다, 아트토이 같은 거 유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내 취향에 맞는지, 오래된 작품이라든지 거장의 작품들도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면서 인기가 많아진다,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미술시장을 읽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멀리 찾는 게 아니라 성남아트센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전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시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작가가 전시가 되고, 그런 아카데미에서 미술사라든지 아니면 미술시장이라든지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런 아트테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술작품은 어디서 사야 되냐? 그러면 가장 쉽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갤러리입니다. 1년에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아트페어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데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옥션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장했던 작품을 어디에다 팔아야 되냐 하면, 팔 때도 물론 샀던 갤러리한테 의뢰해서 팔기도 하고요. 이런 미술 작품들을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는 아트 딜러들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내 작품이 되게 희소성이 있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다 하면 옥션에 의뢰해서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팔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살 때도 많고 팔 때도 많고 해서 미술작품이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 작가가 유명하다 하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 자산 범위 내에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신진 작가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작가들 몇천만 원, 몇억씩 하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소유라든지 분산 투자에 대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유명 작가인데 이 작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이거 1억짜리를 만 원이나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플랫폼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이 작가가 어느 정도 1억이 1억 1000이 되고 1억 2000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 20%에 대한 수익을 받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의 작품을 렌탈을 한다거나 수익이 났을 때 이걸로 다시 리세일을 해서 판매 수익을 어느 정도 돌려주는지, 이런 경력 사항들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품을 사실 때는 사실은 한국은 해외 작품을 들여와도 무관세고요. 우리들이 물건을 살 때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할 때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세금은 따로 없고, 그리고 작품을 판매할 때는
조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살아있는 국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작가 혹은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20%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과거에 이걸 얼마에 샀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그 증빙한 것만큼 차액에 대해서 또 발생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20%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현재 10년 미만 보유를 한 작품에 대해서는 80%까지 경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작가의 작품을 1억 원에 팔았다 했을 때 20%인 2천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80%인 8천만 원까지는 경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는 증빙이 되면 90%까지 경비 인정이 돼서 200만 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작품을 팔았다 해서 그럼 내가 1억이라는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이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기존에 내가 번 수입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10억 플러스 1억인 1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억은 따로 세금을 내시고요. 1억만 따로 별도로 기타 소득으로 해서 기존에 내가 벌었던 소득하고는 분산돼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너무 이 작품을 투자 가치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떠한 이미지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작가의 가치, 이 작가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작품 활동하는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공감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작품과 그 콜렉터 사이에 약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콜렉팅하는 게 나중에 이 작품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얼마지?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즐길 수 있는 감상 문화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빠르게 변화되고 빨리빨리 소진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가의 가치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작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고 아트테크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미술인문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